30년간 최고급 레스토랑 수석 셰프였던 62세 김영숙의 인생이 바뀐 건 아들 민석의 결혼 이후였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팀장 승진을 앞둔 32세 며느리 지연은 바쁘다는 이유로 모든 집안일을 시어머니에게 떠맡겼죠. 어머니는 집에 계시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영숙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서 모든 관계가 뒤흔들립니다. 한 SNS 글이 폭발시킨 가족의 갈등. 과연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셰프였어. 최고급 레스토랑 수석 셰프였다고 김영숙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62세의 그녀는 은퇴한 유명 요리사였지만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사는 평범한 시어머니일 뿐이었죠. 머리를 단정히 빗고 집 밖으로 나서기 전 영숙은 한 번 더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동네 경로당에서 처음으로 요리 강습을 진행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까지 마친 후에야 영숙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지연은 인테리어 회사 팀장 승진을 앞두고 있어 항상 바빴어요. 아침마다 급하게 출근 준비를 하며 어머니, 저 출근해야 해요. 밥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던지고 문을 닫았죠. 영숙의 친구 박순자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충고했습니다. 너무 며느리에게 잘해주면 당연하게 여긴다니까. 내 경험으로 봐도 그래.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지연이는 달라. 그냥 지금 회사 일이 바쁜 거야. 하지만 영숙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켠에서는 지연이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경로당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영숙은 지난 2년을 떠올렸어요. 처음엔 아들 민석이 결혼하고 신혼집을 마련할 때까지 잠시 함께 지내자고 했던 게 어느새 2년이 되었고 영숙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역할에 자연스레 정착했습니다. 처음엔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혼자 있는 게 외로워 집안일에 매달렸지만 이제는 그것이 의무가 되어버린 듯했죠. 경로당에 도착한 영숙은 긴장되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문을 열었습니다.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요리 강습을 맡게 된 김영숙입니다. 30년 동안 서울 시내 유명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했어요. 참가자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영숙은 이곳에서만큼은 시어머니가 아닌 셰프 김영숙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준비해간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 재료를 꺼내놓는 영숙의 손놀림은 전문가다웠습니다. 오랜만에 칼을 잡는 기분이 어색하면서도 익숙했어요. 오늘은 간단한 건강식 한 끼를 만들어 볼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영양 균형이 중요하니까요. 첫 수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영숙의 전문적인 조리법과 깔끔한 시연에 참가자들은 감탄했고 영숙은 오랜만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었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김 선생님, 다음 주에도 꼭 와주세요. 오늘 정말 배울 게 많았어요. 한 할머니의 말에 영숙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지연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민석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피곤해서 배달시켰어요.
어머니 목도 남겨뒀으니까 드세요. 영숙은 잠시 뭐라고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배달 상자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에 묻혀 영숙은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작은 비밀, 이중생활이 시작된 것이었죠. 괜찮아요, 지연아. 피곤할 테니 푹 쉬어요. 영숙은 침실로 향하며 내일 요리 수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영숙에게는 집안일 외에도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영숙의 마음에 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30분 늦게 일어났습니다. 의도적으로 아침 준비를 늦게 시작한 거죠. 과연 지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이것은 그녀의 소심한 테스트였습니다. 어머니, 아직 아침 안 됐어요? 지연이 서둘러 옷을 입으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조금 피곤해서 늦잠을 잤네. 금방 할게. 저 회의 있어서 늦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늘은 회사 앞에서 뭐 사 먹을게요. 지연은 가방을 집어들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침 식사를 거르게 한 것이 미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밀려왔죠. 지연은 단 한 번도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민석도 바쁘게 준비하며 나갔습니다. 어머니, 저도 일찍 가봐야 해요. 프로젝트 마감이라서요. 영숙은 홀로 남아 치우지 않은 그릇들과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정리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양말,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민석의 넥타이, 화장대 위에 흘린 지연의 화장품들까지. 영숙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치웠습니다. 민석은 워커홀릭이었고 집안 상황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려다 그만두었어요. 민석에게 지연의 이야기를 하면 부부 사이에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었는데 요리사로서의 삶이 그립게 느껴졌어요. 최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을 지휘하던 그 활기찬 시절, 그녀의 한마디에 수십 명의 요리사들이 움직이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난 그냥 이렇게 늙어 죽기만 하면 되는 건가? 영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일주일간 다양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이어갔습니다. 빨래를 미루고 저녁 식사 준비를 간소하게 하고 집 청소를 하지 않았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빨래통에는 더러운 옷이 산처럼 쌓였고 지연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속옷이 떨어지자 새 것을 사서 입을 뿐 빨래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가 간소해지자 배달음식 주문이 늘었고 청소를 하지 않자 집은 점점 더 지저분해졌어요. 쓰레기통은 넘쳐 흘렀고 바닥은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 놀러 온대요. 집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죠? 지연이 마치 당연한 듯 물었습니다. 영숙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하는 집안일이 결코 돕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가슴이 아팠지만 영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바쁘신가요? 지연이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럼 깨끗이 정리해 둘게. 주말 지연의 친구들이 왔을 때 영숙은 음식을 준비하고 서빙하느라 분주했어요. 지연은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영숙의 수고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음식을 칭찬하자 지연은 어머니가 요리를 좀 하세요라고
가볍게 말했을 뿐이었죠. 와, 이런 요리를 집에서 매일 먹을 수 있다니 부럽다. 지연의 친구가 감탄했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할 일이지 뭐. 지연이 웃으며 답했고 친구들도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주방에서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할 일이라고?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죠. 그러던 중 영숙은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나고 온몸이 쑤셨죠. 침대에 누워있는 3일 동안 집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설거지는 쌓이고 쓰레기는 넘쳐났어요. 지연도 민석도 기본적인 정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민석은 깨끗한 셔츠가 없다며 짜증을 냈고 지연은 배달음식 쓰레기가 쌓이자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불평만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영숙은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그때 지연이 전화로 친구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집이 좀 엉망이야. 어머니가 아파서. 괜찮아. 어머니가 빨리 나와서 정리해 주실 거야. 이럴 때 보면 시어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안 그러면 내가 다 해야 하잖아. 영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했는지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내가 이 집에서 로봇 청소기보다 못한 존재가 됐구나. 영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건강이 조금 회복된 영숙은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요리 강습을 취소하고 싶었지만 그곳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수업을 준비하며 영숙은 갑자기 눈물을 쏟았습니다. 영숙 선생님, 괜찮으세요? 요리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는 한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한지원은 40대 중반의 지역 복지사였습니다. 영숙의 요리 실력을 알아보고 경로당 프로그램에 초빙한 장본인이었죠. 영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간 최고급 레스토랑 셰프였던 자신이 이제는 집안에서 가정부 취급을 받는다는 것, 아무도 그녀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당신은 너무 훌륭한 요리사예요. 그런데 왜 집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지 않나요? 한지원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죠. 그녀의 자존감은 어느새 바닥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알아요. 제 친정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전직 간호사였는데 은퇴 후에는 그저 할머니로만 존재했죠. 결국 우울증으로 돌아가셨어요. 한지원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미래가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요.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수업은 한지원이 대신 진행했고 영숙은 조용히 뒤에 앉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죠. 선생님, 우리 다음 주에 실버 요리 경연대회가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 경로당 대표로 나가주세요. 한지원이 수업이 끝난 후 제안했습니다. 영숙은 놀랐어요. 경연대회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경험과 실력이 중요한 거죠. 제발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영숙은 망설였지만 한지원의 진심 어린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영숙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영숙이 막 경로당에서 돌아온 오후 갑작스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친정 동생 김영미가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어요. 언니, 보고 싶었어요. 영미가 활기차게 영숙을 껴안았습니다.
영미는 58세였지만 여전히 대학생처럼 생기발랄했어요. 미국에서 요리 공부를 마치고 최근 한국에 돌아와 카페를 오픈 준비 중이었죠. 화려한 빨간색 립스틱과 세련된 옷차림은 영숙과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영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내 카페 오픈 행사가 있거든. 언니가 도와줬으면 해서 왔어. 근데 언니, 왜 이렇게 초라해 보여? 혹시 아프니? 영숙은 거울을 슬쩍 보았어요. 정말 그녀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낡은 집착, 지친 표정. 한때 당당했던 셰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영미는 영숙의 집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씻지 않은 그릇들, 정리되지 않은 신발들, 먼지 쌓인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죠. 언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지저분해? 영미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들 내외가 바빠서, 나도 좀 피곤해서. 영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고의 셰프였던 언니가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알던 언니는 도마 위에 물방울 하나 용납 못하던 완벽주의자였잖아. 영숙은 동생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안일을 시작했죠. 앉아 있어. 차 줄게. 영미는 하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지만 곧 영숙을 도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두 자매가 함께 주방에 있자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됐어요. 기억나? 어렸을 때 엄마 몰래 과자 만들던 거. 영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도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내가 항상 밀가루를 엎질러서 혼났지. 저녁 무렵 지연과 민석이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영미를 만나자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명랑하고 솔직한 영미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고모님. 지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영미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지연이는 점점 더 예뻐지는데 우리 언니는 왜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도 어색하게 웃기만 했죠. 저녁 식사 중 영미는 대뜸 물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언니가 집에서 가정부니? 식탁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보았죠. 아니요. 그게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지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집안일을 해야 한다. 영미가 날카롭게 되물었어요. 민석이 화제를 바꾸려 했지만 영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 집에서 얼마나 일해? 하루에 몇 시간? 영숙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필요한 만큼. 지연아, 알고 있니? 언니가 요리할 때 얼마나 완벽주의자였는지. 한 번은 레스토랑에서 손님이 스테이크가 덜 익었다고 불평했는데 언니가 즉석에서 100만 원짜리 와인을 공짜로 제공하고 직접 새 요리를 만들어 갔던 적도 있어요. 그런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이제는.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 셰프였는지 알아요? 영미가 지연을 향해 물었습니다. 서울 최고급 레스토랑 수석 셰프였다고요. 미슐랭 스타 셰프들도 언니 음식 먹으러 왔었어요.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죠. 민석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가 그저 평범한 주부셨던 줄 알았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미는 질세라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여기 봐요. 15년 전 신문 기사야. 셰프 김영숙 국제요리대회 금메달 수상. 모두의 시선이 핸드폰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영숙이 자랑스럽게 메달을 들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진 속 영숙은 지금과 너무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 당당한 자세, 화려한 셰프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었죠. 이게 정말 어머니세요? 민석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영숙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냥 중요한 줄 몰랐어.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영미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언니의 전 인생이었잖아. 식사 후 영미는 집안을 구경하며 영숙의 방에 들어갔어요. 벽장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죠. 언니, 이거 뭐야? 영미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영숙의 요리사 시절 메달과 상패, 신문 기사들이 가득했어요. 영미는 그것들을 거실로 가져와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와, 어머니, 이런 상들을 받으셨어요? 지연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영숙은 불편한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옛날 일이야. 영미는 영숙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며 추억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언니, 이거 강태원 셰프와 찍은 사진이잖아. 지금 미국에서 제일 핫한 스타 셰프라고. 그가 어제 TV에서 나의 멘토는 김영숙 셰프라고 말했다던데.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애는 내 제자였어. 처음 칼을 잡는 법부터 가르쳤지.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새로운 시선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을 숨기고 살아오신 걸까? 그날 밤 영미는 영숙의 방에서 함께 잤어요. 영미는 언니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당신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해야 해. 이대로 집안 노동자로 살다 죽을 거야? 영숙은 눈물을 감추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늙었어. 다시 뭘 시작해. 내 카페 오픈 행사에 특별 요리 대결이 있어. 언니와 지연이가 함께 참가했으면 해.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두에게 보여줘야 해. 영숙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연이랑? 지연이는 요리 못해. 그게 바로 내 계획이야. 지연이가 언니한테 요리를 배우게. 그 과정에서 언니의 가치를 알게 되겠지.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언니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걸 보니 내가 화가 나. 내가 지연이한테 직접 말해버릴까 고민 중이야. 영숙은 놀랐어요. 안 돼. 그럼 집안 분위기가 더 나빠질 거야. 그럼 내 제안을 받아들여. 카페 요리 대회에 나가자고. 영숙은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영미의 제안은 묘하게 끌렸죠. 오랜만에 자신의 요리 실력을 보여줄 기회였고 어쩌면 지연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미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대뜸 말했습니다. 다음 주 내 카페 오픈 기념 요리 대결에 두 분이 함께 참가해줬으면 해요. 어때요? 지연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이제는 영숙의 과거가 궁금했죠. 저 해볼게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다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과 지연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영미의 카페 오픈 행사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지연은 형식적으로 요리 대결 참가에 동의했지만 실제 준비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사 일이 바쁘다며 더 늦게 귀가했죠. 어머니, 요리 대결 메뉴는 어떻게 할까요? 지연이 퇴근 후 물었습니다.
영숙은 기대에 차서 대답했어요. 내가 생각한 건 계절 식재료를 활용한 퓨전 요리야. 내일부터 같이 연습해 볼까? 영숙은 이미 메뉴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이 담긴 특별한 요리를 지연에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이것이 둘의 관계를 개선할 기회라고 생각했죠. 지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중요한 전화라서 받고 올게요.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30분 넘게 통화했어요. 영숙은 혼자 레시피를 정리하며 기다렸지만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 지연의 방문을 두드렸을 때 지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의 마음에 실망감이 커졌어요. 그럼에도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지연을 위해 특별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지연이 좋아하는 연어 샌드위치와 과일 스무디였죠. 지연아, 오늘 저녁에는 꼭 같이 요리 연습하자. 영숙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도 회사 회식을 핑계로 늦게 돌아왔어요. 연습은 물 건너갔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영숙은 점점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영미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며 한숨 지었죠. 언니, 그냥 혼자 준비해. 지연이는 관심 없나 봐.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연이도 분명히 노력하고 있을 거야. 그냥 회사 일이 바쁜 거지. 하지만 영숙의 말과 달리 눈빛에는 상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경로당에서 요리 수업을 하고 밤에는 혼자 대회 준비를 하는 생활이 이어졌어요. 행사 3일 전 영숙은 지연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행사가 3일밖에 안 남았어. 정말 참가할 거니? 지연은 눈치를 보며 대답했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요. 어머니가 대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도우미 역할만 할게요. 영숙의 얼굴에 실망감이 드러났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영숙은 경로당 요리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영미가 심각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언니, 이거 봐야 할 것 같아. 영미는 핸드폰을 건넸어요. 지연의 SNS 페이지였습니다. 지연이 몇 시간 전에 올린 글이 화면에 떠 있었죠. 회사 스트레스의 시대까지. 해시태그 시댁 스트레스, 해시태그 왜 이렇게 요구 많아. 더 충격적인 건 댓글이었어요. 누군가 시어머니가 요리사 출신이라며 그래서 더 까다로운가 봐 키읔키읔이라고 남겼고 지연이 그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놓은 상태였습니다. 영숙은 얼어붙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언니, 괜찮아? 영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말없이 휴대폰 화면을 캡처했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어요. 결심한 듯한 단단한 눈빛이었죠. 저녁 시간 민석과 지연이 귀가했어요. 영숙은 평소와 달리 식탁에 앉아 있었고 저녁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녁 안 하셨어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영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지연의 SNS를 캡처한 사진이 있었죠. 시댁 스트레스? 내가 뭘 그렇게 요구했니?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지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30년간 최고급 레스토랑 수석 셰프였던 내가 이제는 너희 집 무급 가정부로 전락했구나.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석이 당황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지연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30년 동안 나는 수천 명의 직원들을 관리했어. 최고의 요리사들이 나에게 배우려고 했지. 그런데 이제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연도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온다고요. 어머니는 집에 계시니까 집안일 정도는 당연하다고? 영숙이 탁자를 내리쳤어요. 그래, 당연하지. 늙은 시어머니가 할 일이니까. 방에 있던 영미가 달려나왔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나 이제 경로당 요리 강사로 스카웃됐어. 거기 살면서 수업할 거야. 더 이상 여기서 살지 않을 거야. 영숙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연이도 정말 죄송하다고. 영숙은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난 내 삶을 되찾고 싶어. 이제야 날 인정해주는 곳을 찾았어. 지연은 거실에 홀로 서서 충격에 빠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죠. 영미는 조용히 영숙의 짐을 함께 싸주었어요. 언니, 내 집에서 지내요. 카페 오픈할 때까지.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다 싸고 현관으로 나가려는 순간 지연이 울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화난 것은 내 SNS 때문이 아니야. 그건 마지막 방울일 뿐이었어. 진짜 문제는 내가 내 존재 자체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영숙은 영미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민석과 지연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영숙이 경로당으로 떠난 지 사흘째, 민석의 집은 어색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출근길에 경로당에 들러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영숙은 단호했어요. 난 여기서 새 삶을 찾았어. 더 이상 가정부 노릇은 하지 않을 거야. 경로당 관계자들은 영숙을 극진히 대했습니다. 작은 숙소를 마련해 주었고 그녀의 요리 수업은 인기가 높았어요. 영숙은 오랜만에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한편 지연은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승진 발표 날 예상과 달리 다른 동료가 팀장으로 발탁되었어요. 지연은 충격을 받았죠. 지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상무 이수진이 지연을 불렀습니다. 수진은 40대 중반의 디자이너 출신 임원이었어요. 회사에서 유일하게 가정과 커리어를 모두 성공적으로 꾸려가는 인물이었죠. 솔직히 말할게요. 지연 씨는 실력이 뛰어나지만 최근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가정에 문제라도 있나요?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지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알아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가정도 커리어도 다 망가져요. 균형이 필요한 거죠.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시어머니의 가치를 인정해 주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해요. 특히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요.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시어머니를 그저 집에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유명 국어 교사셨더라고요. 은퇴하셨지만 그 전문성은 여전했죠.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았어요. 지금은 시어머니가 제 아이들 교육을 도와주시고 저는 그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해요.
지연은 수진의 조언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빨래더미와 설거지거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으로 집안일을 혼자 해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세탁기에 이걸 어떻게 넣지? 지연은 혼란스러웠어요. 평소에는 영숙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놓았기 때문에 지연은 기본적인 집안일조차 서툴렀죠.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석의 회사 상사 정재민이었어요. 민석 씨 부인이죠? 반갑습니다. 민석이 어머님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해서 왔어요. 재민은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민석이 차를 대접하러 부엌에 간 사이 재민은 지연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지연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먼저 집안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제 어머니는 평생 가정주부였지만 그것도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에요. 재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경험과 지혜, 아내의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가 조화를 이룰 때 가정이 행복해져요. 민석이 차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재미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지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날 밤 지연과 민석은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민석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말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 그리고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도. 둘은 어떻게 영숙을 다시 집으로 모셔올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먼저 우리부터 변해야 할 것 같아. 지연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를 그저 시어머니가 아닌 셰프 김영숙으로 존중해야겠어. 민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노력하자. 어머니께 우리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보여드려야 해. 그날부터 지연과 민석은 집안일을 나누어 하기 시작했어요. 서툴렀지만 함께하는 과정에서 영숙의 노고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영숙이 떠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영미의 카페 테이스트 오브 라이프는 성공적으로 오픈했고 영숙은 특별 메뉴 개발에 참여하며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었어요. 경로당 요리 수업도 인기가 높아 지역 케이블 TV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언니, 이제 웃는 모습이 돌아왔네요. 영미가 카페 주방에서 영숙에게 말했어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내가 나답게 사는 것 같아. 그러나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아들 민석이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영숙은 이번에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한편 지연과 민석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일을 분담하고 매일 저녁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실패도 많았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었죠. 여보, 이 레시피가 어머니 요리책에 있던 건데 한번 해볼까? 민석이 낡은 요리 노트를 들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도해보자. 근데 이 재료는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시행착오를 겪으며 요리를 완성했지만 맛은 영숙의 요리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영숙의 전문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머니께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튿날 지연과 민석은 용기를 내어 영미의 카페를 찾았어요. 영숙이 그곳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카페에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영미는 두 사람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들, 며느리 왔구나. 언니는 주방에 있어. 영미가 말했습니다. 민석과 지연은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향했어요. 영숙은 집중해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민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왔구나. 잘 지냈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니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영숙은 손을 들어 지연의 말을 멈추게 했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집에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민석이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난 이제야 내 인생을 찾았어. 경로당에서도 요리 수업이 잘 되고 있고 이곳에서도 일하고 있어. 지연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결정을 존중할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영숙이 물었어요. 너희 둘은 어떻게 지내? 저희가 집안일을 나눠서 하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요리도 시도해보고 있는데 어머니처럼은 안 되네요. 민석이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영숙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영숙이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내가 진심으로 요리를 배우고 싶다면 내 제자로 받아주겠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매주 토요일 오전 이곳에서 수업을 해. 진지하게 배울 생각이 있다면 와도 좋아. 그것은 작은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었죠. 돌아가는 길 지연은 결심했어요. 이번엔 정말 최선을 다해 배워야겠어요. 어머니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민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하자. 다음 토요일 지연은 일찍 일어나 영미의 카페로 향했어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시어머니에게 배우고 싶었죠. 이것이 화해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첫 요리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영숙은 엄격한 선생님이었어요. 지연의 칼질부터 지적했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식재료를 존중해야 해.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당황했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전에는 이런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빴을 텐데 이제는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해볼게요. 영숙은 지연의 진지한 태도에 조금 놀랐어요. 처음으로 며느리가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 같았죠. 수업이 끝난 후 영숙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리가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매일 이런 요리를 해주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영숙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본 양념 비율을 배울 거야. 집에서 연습해봐. 지연은 일주일 내내 영숙이 가르쳐준 대로 연습했어요. 실패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민석도 함께 요리를 배우며 어머니의 노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지연의 요리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영숙도 그런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생각보다 배우는 속도가 빠르구나. 영숙이 드물게 칭찬했어요. 지연은 기뻤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세요. 그러던 중 영미가 카페에서 특별 이벤트를 계획했어요.
가족 요리 대회였죠. 지연아, 우리 가게 오픈 3개월 기념으로 요리 대회를 열 건데 언니와 같이 나가보는 건 어때? 영미가 제안했습니다. 지연은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영숙 어머니와 함께라면 자신 있어요. 영숙은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비밀스럽게 기뻤죠. 대회 준비를 위해 지연은 일과 시간을 조정했어요. 인테리어 회사에서 주 5일 근무해서 주 4일로 바꿨습니다. 승진보다 가족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지연 씨,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상사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네,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요리대회 당일 영숙과 지연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숙의 전문성과 지연의 창의적인 인테리어 감각이 조화를 이루었죠. 그들의 요리 세대를 잇는 맛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우승자는 김영숙, 서지연 팀입니다. 진행자가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시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영숙도 감동했지만 여전히 표현하는 것이 서툴렀습니다. 그저 살짝 미소 지었을 뿐이었죠. 그러나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대회 직후 영숙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영숙은 긴장성 위험 진단을 받았어요.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당분간 휴식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망설임 없이 나섰어요. 제가 병간호를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어요. 영숙은 거절하려 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결국 동의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역할이 바뀌었어요. 이제 지연이 영숙을 보살피게 된 거죠. 병상에 누운 영숙을 돌보며 지연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가 절 위해 해온 모든 일을 이해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은 말없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용서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민석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머니를 위한 건강식을 연구했어요. 가족 모두가 변화하고 있었죠.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요. 민석이 제안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다르게? 어머니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존경받는 셰프 김영숙이세요. 집안일은 우리가 분담하고 어머니는 요리 전문가로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전문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영숙이 회복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연과 민석은 정성껏 영숙을 돌봤어요. 그리고 영숙이 완전히 회복된 후 실버 요리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지원은 영숙에게 참가를 권했어요. 선생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도전해보세요. 영숙은 망설였지만 지연과 민석의 응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대회 준비를 함께 했죠. 어머니, 이 재료는 어떨까요? 지연이 의견을 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 감각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영숙이 칭찬했어요. 실버 요리사 대회에서 영숙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비록 1등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전문 요리사로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영숙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시상식 후 지연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무슨 아이디어? 우리가 작은 가족 레스토랑을 열면 어떨까요? 세대를 잇는 맛이라는 콘셉트로요. 어머니는 전통 요리를,
저는 현대적 인테리어를, 민석이는 IT 기술을 접목한 주문 시스템을 담당하는 거예요. 영숙은 놀랐어요. 레스토랑? 그건 너무 큰 도전 아닐까? 제가 회사에서 배운 경험과 인맥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요리 실력이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민석도 동의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함께 해봐요.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거예요.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세 사람은 함께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인테리어를 디자인하고 민석은 디지털 메뉴판과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영숙은 메뉴를 구성하고 요리사들을 교육했죠. 6개월의 준비 끝에 세대를 잇는 맛 레스토랑이 오픈했습니다. 전통 요리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이곳은 빠르게 인기를 얻었어요. 영숙은 주방을 총괄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지연은 마케팅과 손님 응대를, 민석은 운영 시스템을 담당했어요. 세 사람의 전문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죠. 경로당 요리 수업도 계속되었습니다. 영숙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레스토랑 행사에 초대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영숙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영숙 선생님, 정말 달라지셨어요. 훨씬 행복해 보이세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었어요. 네,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개업 1주년 기념일, 지연과 민석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레스토랑 한쪽 벽에 영숙의 요리사 시절 사진들과 상패를 전시한 셰프 김영숙 갤러리를 마련했어요. 어머니, 이곳의 진짜 사장님은 어머니예요. 지연이 감동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가 존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민석아. 내가 평생 모은 요리 비법을 너희에게 모두 물려줄게. 레스토랑은 점점 더 유명해졌고 영숙은 지역 방송에 출연해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제2의 인생이 활짝 피어난 거였죠. 경로당 요리 수업에 참여했던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이 레스토랑의 단골이 되었어요. 세대를 잇는 맛은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영숙이 자신의 요리책 서문에 쓴 말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닌 존경받는 셰프 김영숙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민석도 각자의 역할을 찾아 가족의 균형을 이루었죠. 세 사람은 매일 저녁 레스토랑 문을 닫은 후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요리뿐만 아니라 인생도 가르쳐 주셨어요. 지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영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나도 너희에게 배웠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서로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던 것이었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많은 인생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